지난 시간에는 임신 7주차와 8주차에 산모님의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9주차부터 10주차는 산모님의 신체적 증상이 절정에 다다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도 이 시기를 정말 힘들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는 태아가 탯줄이 완성되고 팔다리가 구분이 되고 손가락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주차가 지나서 11주차가 되면 1차 기형아 검사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사람의 형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부위가 완성되는 시기이다 보니 산모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도 있고 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 9주차, 10주차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임신 9주차와 10주차는 태아의 모습이 완성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태아는 생식기가 만들어지면서 성별 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는 시기이고요. 이 뇌세포와 근육 조직 및 내장 기관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탯줄로 양분을 흡수하면서 팔, 다리가 생겨나고 태아기에 접어들면서 꼬리가 떨어지는데요. 이때부터 단순한 이등신의 몸에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발달을 하면서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닮았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이 시기는 뇌세포 발달에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요. 산모님이 섭취하는 음식 성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섭취한 영양분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도달돼서 뇌의 중요한 기관을 담당하는 신경관과 뇌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죠. 이 아직 10주차는 임신한 티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티가 나지 않는다고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산모님들은 7주차와 8주차에 느꼈던 증상이 절정에 다다르는 시기라서 정말 힘든데요. 우선 입덧이 최악으로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임신 초기 6주 정도부터 시작된 입덧이 9주차에 접어들면서 절정을 치닫게 되는데요. 식욕도 떨어지고 냄새에도 정말 예민해지고 공복 상태면 메스꺼움의 구토까지 정말 다사다난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는 어떤 방법을 써도 입덧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 아내도 입덧이 정말 심할 때는 물도 제대로 못 마시더라고요. 입덧을 그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비타민이 입덧에 좋다고 하니까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또 물을 하루에 8잔 정도 마셔주시는 게 좋은데요. 입덧으로 인해서 수분 부족이 자주 발생하고 체온도 올라가면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양수와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태아와 산모 모두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태아의 성장에 따라서 자궁이 커지면서 복통이 증가하는 건데요. 이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임신 초기에 특히 콕콕 찌르듯이 아프거나 뻐근한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건 자궁이 커지면서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를 눌러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호르몬의 분비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졸음도 많아지는데요. 7주차, 8주차 때보다 더 심해지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예민함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남편분들이 잘 케어해야 나중에 등짝 스매싱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또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몰려와서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산부분들의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거 가급적 삼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적인 증상 외에도 신체적인 증상도 훨씬 심화되는데요. 우선 질 분비물도 늘고 위장장애로 인해서 변비가 증가하고요. 하지만 이게 아프다고 해서 무작정 약을 먹거나 하시면 안 되는데 두통이나 변비 등으로 고생하실 수는 있지만 시중에 파는 약 중에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성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12주 이후에나 약을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피치 못하게 내가 먹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자궁이 이제 주먹만해지면서 방광을 눌러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 증상도 증가합니다. 이때는 청결을 위해서 팬티 라이너나 깨끗한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모유를 위해서 가슴이 단단하게 부풀면서 유두와 유륜이 짙은 갈색을 띠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살짝만 가슴이 스쳐도 아프고 유두를 누르면 기름진 분비물이 나와서 거칠지 않은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 순면 속옷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이 넉넉한 사이즈에 배를 압박하지 않는 신축성이 좋은 팬티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팬티가 지나치게 사회부를 압박하게 되면은 림프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좋지 않다고 해요. 지금까지 9주차와 10주차의 태아 산모님의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준비하셔야 될 사항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태아 보험입니다. 이 11주차가 되면은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태아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주차가 되기 전 9주차나 10주차에 태아보험 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분만 계획 세우기인데요. 아이를 어디에서 낳을 건지 또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분만이 가능한지 등을 미리미리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저희 아들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 부부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무사히 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태교 여행 계획 세우기인데요. 요새는 임신 중에 태교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임신 중기에 태교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미리 항공사 지침이나 주의사항 등을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임신 기간이 지나 무사히 출산을 한 뒤에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후조리원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게 좋아요. 유명한 선생님이나 유명한 산후조리원은 예약이 벌써부터 꽉 차 있어서 출산 후에 부랴부랴 알아보면 정말 늦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내가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좀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면 9주차, 10주차가 된 이 시기에는 미리 예약을 해 두셔야 큰 차질 없이 산후조리원 다니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신 9주차, 10주차에 나타나는 산모와 태아의 신체 변화와 증상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 출산하는 과정 옆에서 돕고 지켜보면서 힘들어했던 걸 알기 때문인데요. 이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정말 많이 드실 텐데 지나친 걱정하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아시죠? 저희 아빠 바빠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